아파트에 살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뭐 엘리베이터가 적당히 5층, 6층까지만 올라가야 되는 경우면 괜찮은데 15층, 20층 이런 고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배달을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어. 내가 21층을 가야 돼, 17층을 가야 돼.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손님께 전화를 드려서 같이 중간에서 만나거나 아니 미리 손님이 다른 방식의 물건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좋죠. 근데 도착을 했을 때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러면 제가 직접 올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으로서 배려를 좀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라이더이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또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40건 정도 배달을 했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배달을 비대면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손님을 만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식당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분 이상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임대료나 식자재 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폐업률도 되게 높고. 근데 이제 배달 라이더들을 위해서 뭐 얼음물이나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항상 챙겨 두시고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 하라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식당들은 가면은 많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배달을 하다 보면은 들어가기 힘든 집들도 많거든요. 골목의 구조나 거리의 구조 자체가 복잡해서 건물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7층 건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가다 보면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열이 받거든요. 아 힘들다. 여기 슝 올라가다 보면은 막 여기 나오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힘든 곳에 갔는데 입구에 작은 쪽지와 함께 자연강장제, 음료수 같은 게 놓여있고 아 죄송하다, 감사하다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지죠. 내가 올라오면서 욕을 했는데 이분은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문구를 적어 놓으셨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주로 배달하는 지역이 강남구 송파구다 보니까 부촌이잖아요. 고급 아파트도 많고 타워팰리스 같은 건물도 많고 한데 보통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단지 내로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바깥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배달기사가 걸어서 물건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의 음식 같은 경우는 무게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크게 무리가 생기진 않는데 마트 물건들 같은 경우도 요새 배달을 다 한단 말이죠. 마트에서 물 6개짜리 페트병이나 날씨가 더우니까 수박 같은 경우 그런 큰 물건들을 배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물건들을 가지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좀 배려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쿠팡을 시키시면 더 좋죠. 쿠팡 기사님들은 끌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배달 기사님들은 끌차를 따로 챙겨 다닐 수가 없거든요. 물 배달하거나 수박 배달하고 나면은 퇴근하고 싶어지죠. 이제 힘들어가지고 건물 구조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신도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신혼부부들이 친절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날씨가 엄청 더운 날이거나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 그런 신도시 아파트에 배달을 갔을 때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드릴 수 있었고 마실거리나 에너지바나 이런 것들을 받기도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까다로웠던 경우가 많기는 했어요. 고객 요청 사항이 좀 복잡하고 난해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부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불친절하거나 까다롭고 특별히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막 배달을 하면서 진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거든요. 다세대랑 다른가? 내가 다르다고 느꼈나 생각했을 때 별로 안 달랐던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웬만한 콩알만한 원룸도 막 시박하는 곳이구나. 아 근데 그건 진짜 확실히 맞아요. 아 진짜 맞아요. 왜냐면 배달기사들 같은 경우도 비마트라는 배달이 있잖아요. 비마트라고 배달의 민족에서 마트 물건들을 배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씩 가서 엄청 무거운 막 6개짜리 페트병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배달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여지없이 5층 아니면 6층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없는. 근데 제가 거기에 살아도 시킬 것 같아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리고 아마 배달기사님들이 어떤 시스템과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내 집 앞으로 물과 수박이 배달되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아마 모르셔가지고 사실 배달기사들에게 조금 힘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생수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수를 5층으로 올리는 케이스랑 밥 배달을 하시는 일반적인 배달 라이더 분들이 생수를 5층으로 올리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좀 다른 이야기라서 요령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수단도 라이더 분들은 오토바이
다니시고 생수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보통 트럭을 이용하시니까 훨씬 난도가 높죠. 최근에는 배달 라이더들이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뭐 음식 정도만 배달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트 물건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달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배달하다 보면 무거운 짐을 옮겨야 되는 경우가 몇 번 정도는 생기는데, 그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다 보면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물건을 들게 되거나 그렇게 하면서 데미지가 쌓이는 것 같거든요. 오토바이 자세에서도 문제가 이제 생기죠.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자세가 사실 인간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세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긴장된 상태로 이렇게 엉거주춤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상태로 보통 전업 라이더분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몸에 많이 무리를 주지 않을까,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영업 하시는 상인들도 똑같은 24시간을 보내시고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도 똑같은 24시간을 보내시는데, 그 시간에 주인이 되어서 뭔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내 음식의 퀄리티를 높여보자, 내 음식을 받아서 드시는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높여보자 하시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랑 그냥 이제 시간에 끌려가듯 일하시는 분들이랑 표정이 다르구나, 눈빛이 다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라이더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라이더분들도 목표의식이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터에 나오시는 분들이랑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랑 그 기운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장님들의 식당을 가보면 확실히 달라요. 내부도 훨씬 깨끗하고 좋은 향이 나고, 그래서 나도 끌려가듯 일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일을 하든 끌려가듯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세대가 좀 이제 효율을 따지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적게 일하고 적게 고민하고 적게 땀 흘리면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많이 두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은 의미를 수확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난 한 5년 정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배달 같은 경우는 정직하거든요. 나가서 일을 한 만큼 흘린 땀만큼 이렇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정직한 구조란 말이죠. 근데 매일매일 땀을 흘리는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제 안에서 정직함이라고 해야 되나? 매일 똑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끈기, 그리고 체력, 지구력,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전에 하던 일들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제가 항상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지만 제가 제일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해서 매일매일 지루하더라도 매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 지구력, 그런 것들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배달 일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벌 때까지 매일매일의 기록을 영상으로 남겨서 컨텐츠로 만들어보고, 또 매일매일 글을 써보고 매일매일 그렇게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해서 그 1000만 원 만들기라는 컨텐츠를 업로드를 했어요. 그 과정이 한 2달 가까이 걸렸는데, 그 2달의 시간 동안 매일 땀을 흘리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앞으로 내가 땀을 흘리는 일이 아니라 어떤 효율을 따지는 일을 하게 될 때도 이런 지구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 그런 걸 배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항상 많이 했던 생각이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일까, 어떤 게 내가 느낄 수 있는 유익함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매번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쳐왔지만 한 2년차, 3년차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무슨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직장에서도 두 번째 직장에서도 초년차일 때 어색함이나 아직 내가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버라이어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미함이라는 감정을 느낄 새가 없거든요. 근데 2년 정도가 되면 이제 일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항상 그 질문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가 지긋한 지구력으로 한번 눌러 놓을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이 일에서 의미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10년, 20년 했을 때 무슨 의미를 느낄지 모르겠는데 라고 느낄 때, 한번 참자, 우직하게 해보자, 다른 선배님들이 10년, 20년 이 일을 하시면서 저 자리에 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앞으로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이제 매일매일 배달을 하면서 그걸 기록했던 것처럼 그래도 계속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제가 항상 거기 걸렸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10년, 20년 지나면은 우리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나보다 10년 많이 일하신 분들, 20년 많이 일하신 분들 저렇게 비슷하게 갈 텐데 내가 저런 삶을 원하는 건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거. 나 좀 다르게 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 걸리니까 꺾이더라고요, 매번.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거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 2년 차에 마음이 꺾일 때 한번 참아서 3년차, 4년차를 또 채워야만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가치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번에 제가 다른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좀 더 깊이 있는 인생의 가치를 만나기 위해서는 더 오랫동안 참아야 되고 더 오랫동안 버텨야겠다. 손님들 같은 경우는 매일 본인이 드나드는 집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배달기사가 도착을 해서 벨을 누르거나 호출을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 배달기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또 다음 배달을 이동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응답이 없으면 5분 10분 가까이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음식이 식어가는 와중에서 고객이 응답을 하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역할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상에 지금 사장님이 만들고 있는 요리가 몇 분 후에 나온다라는 거를 처음에 표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조리가 완료되었다, 조리 중이다라는 것도 사장님들이 다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배달기사가 빨리 배차되게 하기 위해서 조리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가 완료되었다라고 표기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배달기사의 그 해당 식당에서의 배차 이후에 모든 배차들이 다 꼬이게 되거든요. 물론 고객이 더 맛있는 상태에서, 더 따뜻한 상태에서 본인의 음식을 드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같이 하는 일이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나 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둘 다 같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사실 배달을 일하는 일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는데, 대부분의 갈등이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배달기사의 입장에서 내가 조리 완료를 눌러놓았는데도 배달기사가 1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하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아파트에서 9층까지 물건을 들고 올라가는 일도 내가 배달기사의 입장이면 어떤 기분일까. 사실 또 배달 라이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달 라이더 분들도 도로 위에서 흡연을 하시거나 또 흡연한 담배꽁초를 길에 막 뿌리시거나 그러면 그 담배재가 막 날리거든요. 뒤에 있는 라이더 분들이나 뒤에 있는 차량에 재가 날리기도 하고, 그럼 그 재를 맞으면 무슨 기분일까.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보면 삼가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줄 것이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잠실에서 배달하다 보니까, 잠실에는 그 시그니엘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호텔이자 오피스텔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그리고 제일 높은 오피스텔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거기 배달을 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그 시그니엘 레지던스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레지던스 공간으로만 통하는 별도의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타야 되는데 꽁꽁 숨겨져 있거든요. 아마 처음 배달을 가보신 분들은 못 찾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갔을 때 그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찾기 위해서 한참 헤맸던 것 같고, 그렇게 꽁꽁 숨겨져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 있는 데스크로 가서 거기 직원분들한테 물건을 전달해드리면 직원분들이 대신 그 물건을 거주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대부분 거기 사시는 분들이 배달을 시킬 때 배달기사가 물건을 두고 가게 해야지 라고 지정한 장소들이 다 있어요. 우체통 위에 올려달라고 적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문고리에 걸어달라고 적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보통은 단독주택이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서는 배달이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요. 신기한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월세가 비싼 오피스텔 그런 곳 계신 분들도 똑같이 마라탕 드시고 똑같이 황금 올리브 드시고 똑같이 드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똑같이 드시는데,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이 오피스텔 월세가 2천만 원이래 그러면 저랑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 입맛에 맛있는 거면 그 사람도 맛있을 거고,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여기 계신 분도 이거 좋아하시나 보네, 이런 생각. 그 배달 음식 중에서도 가끔 아주 비싼 샴페인이나 비싼 와인이나 그런 것들을 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배달들은 좀 이제 일반적인 주택들보다는 그런 고급 오피스텔이나 고급 아파트로 배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매일매일 그냥 고급 아파트를 가면 제 이름 적어라, 전화번호 적어라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게 왜 적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내 개인정보를 여기 노출을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또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 아파트 구경한 사람이 아니고, 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혹은 이제 오피스텔에 계시는 분들이 음식을 시켜서 그 음식을 내가 전달하러 온 사람인데 무슨 범죄 예방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적어야 되고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거기 경비하시는 분이랑 싸운 건 아니고, 여기 내 이름도 적어야 되고 전화번호도 적어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을과 을이 부딪히는 거라서. 또 경비하시는 분들이 만든 시스템도 아니고, 경비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생하세요 하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고 나왔었죠. 무서운 공간, 무섭고 위험한 공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달하다 보면 경기도권까지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기도 뭐 성남시나 뭐 위례 이런 곳들은 잠실에서 멀지 않은 곳들이니까 일반적으로 달동네라고 불리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되게 좁은 골목, 경사가 심한 골목들이 규모가 작은 집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런 길들
데들을 가면은 일단은 경사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세워둘 때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길이 너무 좁고 어두워서 어디서 언제 보행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들기도 하고, 새벽 시간에 가면 좀 으스스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80 정도 되어 보이시는 어르신이 1층까지 내려와서 물건을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1층에 내려오셔서 비가 많이 오는데 힘들지 않냐, 복숭아를 하나 이렇게 깎아가지고 주시면서 이거 이제 먹을 때까지 여기서 쉬다가 가라 하셨는데, 저도 이제 할아버지랑 어릴 때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장기도 많이 두고 하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다음 일이 막 밀려 있어가지고 바빴는데도 그 할아버지랑 한마디 더 하고 싶어가지고 복숭아 먹으면서 대화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온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격한 시간 속에 있을 때 잠깐의 여유와 온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적이요,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오거나 굉장히 더운 날은 잠깐 가게에 들어가서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게 큰 힘이 되거든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당연히 거기 안에가 다른 고객님들이 계셔야 될 업장이기 때문에 배달기사님들이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시는 업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 잠깐 이제 비를 피하려고 업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물건 나올 때까지 안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 있어야 된다, 밖으로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조리가 완료될 때까지 비를 맞거나 햇볕을 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좀 힘들죠. 그쵸,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도 단지 내부로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걸어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비를 맞으면서 최대한 또 음식에는 비를 안 맞게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기분이 유쾌하지 않죠. 사실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통행을 하고 차량도 통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는 날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출입을 허용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달 기사님들 중에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머플러 소리가 유난히 큰 오토바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오토바이가 단지 내로 들어갔을 때 거기 주민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일들은 매뉴얼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매뉴얼을 지켜야 되는 집을 지키는 일과 물건을 전달하는 일과 그 일들끼리의 어떤 서러움이 뭉치는 공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기분이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매 시간 타임어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매 건수마다 15분 내에 배달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고객 요청사항에 직접 받을게요 라고 적혀 있으면 일단 좀 뭔가 기분이 안 좋긴 해요. 직접 받을게요 라고 적혀 있는 경우는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전화를 드려서 고객님이 나오시게 하거나 해서 이제 물건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물건을 받으러 나오시기까지 시간이 막 몇 분까지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미션을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고, 한 건 한 건을 빠르게 쳐내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이 한 건 한 건을 쳐내는 데까지 속도를 딜레이 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호텔, 제일 잘 나간다는 오피스텔에 데스크 직원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호텔 오피스텔에 배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방금 전까지 다른 투숙객을 대하실 때의 그 데스크 직원분이 가지고 있던 미소, 접객 방식, 그 따뜻한 말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기다리다가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완전히 다른 표정과 완전히 딱딱한 말투와 그 퉁명스러운 태도를 마주했을 때 그 양면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 기분이 되게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호텔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나 싶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때. 보통 요새는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업체에 소속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새는 꽤 많은 분들이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아무래도 배달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몇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보 기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보 기사의 입장에서 배달을 입문하는 것에 대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유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배달을 하면 더 빠르게 배달을 할 수 있고 더 시급을 높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길거리에서 많이 알려주셨었어요. 그런 배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빨리 배웠고, 아무래도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그 대부분의 시스템을 플랫폼이 유리한 입장으로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점점 더 그런 설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배달 일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이게 배달기사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점점 더 플랫폼 입장에만 맞춰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좀 그런 거가, 저는 이제 미션의 케이스가 재화를 이용해서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고 10건짜리 미션을 주고 9건까지의 배달을
아주 배달기사가 불리한 입장에서의 배달을 수행하게 하고 마지막 배달 한 건은 안 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된 미션을 수행하고 나면 뭔가 이용당한 느낌이 들고 기분이 되게 상하지 않을까요? 배달 일을 안 해보신 분들도 이거는 되게 기분 상한 일이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미션을 하다 보면은 그게 아마 가장 제가 느끼는 불합리함이 아닌가 싶네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대가 30대 초반이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어머니뻘의 아주머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을 받으러 가면 제가 본인의 아들 같다 느끼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따로 커피를 챙겨주기도 하시고 시원한 물이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 한마디인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죠. 따뜻하다고 느껴지고 스스로 자랑스러워진 순간 사실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인데 이 노동을 매일매일 수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정해져 있는 일도 아니고 강제적인 일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며칠 힘들게 일을 하다 보면 며칠은 흐지부지 쉬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통제를 하기 되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 배달일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한 50일 이상을 꾸준하게 일을 해서 그거를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경험을 한번 해본 거? 다른 일반적인 라이더 분들이 세운 어떤 레코드에 비하면 그렇게 뛰어난 레코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항상 생각해오던 게 같은 일을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게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배달을 하면서 한번 그 약점을 깨우려고 시도를 해봤고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냈다는 거에서 되게 뿌듯했어요. 제가 느끼는 세상은 이번에 배달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진짜 재밌는 게 많은 세상이고 도전할 만한 게 많은 세상이고 요새 많은 젊은 분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쉬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려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생기를 얻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다음 스텝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달이라는 일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도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월천이 가능한가? 제가 배달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시급 10,000원 벌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시급 10,000원을 벌기도 힘든데 월 1,000,000원을 번다, 뭐 월 500을 번다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보이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배달 일을 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방송도 하고 하면서 다른 배달하시는 분들과의 접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그런 분들이 배달하시는 방식을 직접 보기도 하고 얼마나 버시나 이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본 분들 중에서 월 1,000,000원 가까이 900만원, 800만원씩 꾸준하게 버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보니까 아침 9시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35만원을 버실 때까지 퇴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콜이 많이 잡히는 날이 있고 적게 잡히는 날이 있으니까 35만원을 벌 때까지 집에 안 간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을 만났을 때는 그날 콜이 유독 적은 날이었거든요. 그런 날은 35만원을 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타시더라고요. 9시에 나오셔가지고 보통 숙련된 기사분들이 1시간에 배달할 수 있는 건수를 5건 정도라고 봐요. 배달이 많이 몰리는 시간은 그 6건, 7건까지 올라갈 수 있고 적게 잡히는 시간은 뭐 3건, 4건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1시간에 5건씩 잡으면 되는데 한 콜당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라고 단가를 생각해봤을 때 하루에 80건, 75건 이렇게 해야 30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거잖아요. 대충 계산해봐도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거의 식사하고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일하시는 기사님들이 월 뭐 1,000만원 가까이 벌어가시는 분들이 아닐까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한 분은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보고 싶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 또래셨는데 그분도 20대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다가 실패의 경험도 많이 하시고 배달을 시작하게 됐는데 배달을 하면서 한번 극기를 경험해보고 싶다.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30만 원씩 꾸준하게 한 달을 배달해보자, 2달을 배달해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음식점이나 그런 가게를 차려보고 싶다.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 배달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니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다 목표의식이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월 800 이상, 900 이상, 1,000만 원 찍어보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진짜 배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아마 하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수익을 최근에 올렸었는데 저는 아침에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출근을 해가지고 2시 반 정도까지 점심 피크라고 부르거든요.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 시간에 영상을 만들고 4시 반에 다시 출근을 해서 4시 반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럼 보통 하루에 저는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일을 한 거였거든요. 하루 10시간 정도 일을 하면 딱 50건 정도를 배달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제가 일했던 지역 강남구, 송파구 그쪽은 전국에서 가장 콜이 많은 지역이라서 시간당 5건이 가능했던 것 같고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게 많았어요. 최근에 계속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이렇게 기상 알림이 왔잖아요. 실제로 사람의 체온이 36.5도라는 그 평행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미 기온 자체가 36.5도를 넘어서 37도, 어떤 지역은 38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날씨에서 하루 종일 배달을 하다 보면은 체온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헬멧을 쓰면은 헬멧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특히 머리가 많이 뜨거워지거든요. 이 머리가 뜨거운 상태에서 장시간 노출이 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막 블랙아웃 증상이나 갑자기 사람이 퓨즈가 꺼져버린다거나, 저도 몇 번 그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은 게 신호 대기를 하다가 앞에 신호가 바뀐 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멍해진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뒤에서 클락션을 올려도 감각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참 클락션을 올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출발을 하고, 그런 게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젊으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 더운 날씨에 조금 더 나이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배달의 민족에서 4일 동안 200건을 배달하면 얼마를 더 준다 이런 식의 미션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더울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행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냥 꾸역꾸역 배달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평상시에도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라면 적당히 데미지만 느끼고 그냥 일을 하시겠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안 타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 많이 위험할 수 있겠다. 멘탈이 사실 막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었긴 했는데, 이야기하자면 배달 플랫폼에서 미션이라는 거를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2시간에 10건을 배달하면 2만원 추가, 뭐 1시간에 5건을 배달하면 10,000원 추가, 이런 식으로 미션이 있는데, 이제 그런 미션을 수행할 때 총 10건을 배달을 해야 되는 경우면 앞에 9건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계속 일감을 몰아줘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건을 수행해야만 그 미션이 완성이 되는데, 마지막 한 건을 20분 30분 동안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미션은 실패해서 그 미션 보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보통 미션을 수행하시는 기사님들은 미션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불리한 거리를 가야 되거나 불리한 단가에서 배달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냥 배달을 하시거든요. 미션을 성공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미션 성공 직전까지 건수를 채웠는데 그 마지막 한도 건 때문에 미션을 실패시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알고리즘을 그렇게 짠 것 같아요. 이 배달기사가 이 마지막 건을 수행하면 단건에 대한 배달료가 막 2만원, 3만원짜리가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훨씬 더 싸게 배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학습된 알고리즘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는데, 왜냐면 마지막 몇 건을 남기고 미션을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정신적으로 좀 힘들죠. 왜냐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무 불리한 조건에서 앞에 다 건수를 수행했는데 미션을 성공해야만 내가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시간 낭비했다, 헛수고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배달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 삶의 루틴이라는 게 배달을 중심으로, 일을 중심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배달이 주 중에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루틴대로 배달을 하게 되는데, 주중에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거나 뭐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거나 하는 게 좀 어려워지면서 주변 관계에 좀 소원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멈춰있는 동안에 현타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평생 해야 되는 고민이잖아요. 없을 수 없는 고민이라서 저는 그 고민이 항상 너무 무겁고 어쩔 때는 괴롭기도 했는데, 배달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참 좋았어요. 또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그걸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고민이 생길 때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이거나 뭔가 행동하는 시간으로 내 시간을 채워야 오히려 내가 몸을 움직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의미가 생겨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거를 배웠습니다.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하던 일들은 내 땀을 돈으로 취하는 일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달 같은 경우는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내 시간을 쓴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땀을 얼만큼 흘려야 되고 또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만큼 흘려야 되고가 직관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이 큰 돈이구나, 10만 원이 큰 돈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그 10,000원의 무게, 10만 원의 무게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직접 땀을 흘려서 몇 개월간 돈을 벌어보니까 그 돈의 무게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껴 써야겠다. 돈 버는 게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매일 수익이 쌓이니까 내가 나가서 일한 만큼 어떤 날은 막 30만 원 넘게 버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막 20만 원 버는 날도 있고 그렇게 돈이 쌓이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다고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많이 배운 거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을 나가서 똑같은 일을 수행하고 똑같은 하루를 치우는 것으로서 몇 개월을 보낸 거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몇 개월을 살아봤다는 그 경험이 저한테는 훨씬 의미 있고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삶에 표면적으로는 배달기사 1명, 택배기사 1명, 경비원 1명,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 1명 다 그런 한 명 한 명이지만 근데 그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서사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 속에서의 생각이나 삶에 대한 어떤 자세나 철학이나 그런 서사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기록해야겠다. 내가 이제 내 철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하루를 기록하는 것들이 저를 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나는 그냥 배달기사 1명이었지만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 그 배달기사 1명이 만들어내는 마음속의 이야기들이나 서사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돼도 그런 서사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 서사를 잘 기록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보는 것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것 같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많이 있고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해보는 게 좋겠다. 요새는 무슨 일을 해서 얼마 벌기, 무슨 일을 해서 얼마 벌기 이런 컨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 해보고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또 안 해보고도 간접적으로 해봤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배달이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실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일단 나가서 한 건이라도 하루라도 일단 나가서 일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더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와닿는 게 있으실 거고 집에서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 요새 특히 젊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머릿속에 생각은 너무 많은데 손발은 잘 움직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계획은 많이 세울 수 있고 의식은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 이거는 많이 약한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다른 생각을 갖다부터 더 붙이지 말고 그냥 해보는 거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이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데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었으면 그냥 해보세요. 걸어서라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돈이라는 주제는 엄청 무거운 주제잖아요.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은 주제고 저는 아직 어리고 그리고 제가 많은 돈을 벌어본 것도 아니고 배달기사로서 오래 일해본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돈에 대한 관념들 되게 얕은 수준이겠지만 옛날부터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좋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못 찾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은 느꼈어요. 이게 돈이 많으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고급 아파트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시스템도 거기 거주하시는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설계된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갑의 입장인 사람이 있고 을의 입장인 사람이 있는데 을의 입장인 사람이 그 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밖에 세워두고 이 무거운 상수병들을 무거운 수박을 들고 단지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불합리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돈이 많으면 그 불합리함에 대한 비난이나 문제제기도 본인이 안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문제제기를 배달기사가 한다고 해도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 시스템 속에서 다른 일을 하는 을들, 경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부딪혀야 되잖아요. 경비원도 사실 그냥 이제 시스템 속에서 을이고 배달기사도 을인데 돈이 많으면 그 시스템을 설계해놓고 을과 을끼리 전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내가 편안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